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니 사이즈 목조리 크로스백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이 가방은 굉장히 캐주얼한 디자인이어서 어느 옷에 매치시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매력적인 가방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선호하시는 색상으로 하나쯤 만들어서 소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가방이라 추천드립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함께 만들어 보세요.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에코 안다리아 실입니다. 실은 딱 2볼 사용되고요. 제가 샘플에 사용한 색상 번호는 23번이에요. 코바늘은 6호 3.5mm 준비해주시고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방의 중간에 장식이자 잠금 장치로 사용할 솔트레지도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가방에도 바닥이 있지만 면적이 작기 때문에 특별히 바닥판까지 사용해서 안쪽을 받쳐줄 필요는 없어요. 물건을 넣었다고 해서 그렇게 처지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가방 사이즈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가방을 이렇게 딱 내려놨을 때 가로 길이는 가장 넓은 부분이 16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과 옆면의 경계, 여기서부터 맨 위쪽까지의 높이는 13cm 정도 돼요. 여기 좁은 부분을 조이고 나면 약 10cm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잠금 장치를 풀고 이렇게 벌려서 입구를 넓힐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실 2볼을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해볼게요. 가방의 바닥은 실을 2겹으로 떠줄 거고요. 옆면부터는 다시 실을 1겹으로 바꿔서 떠줄 겁니다. 바닥은 조금 탄탄해야 하기 때문에 2겹 사용해줄 거예요. 그래도 코바늘은 그대로 6호 하나만 가지고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 겉에 있는 비닐은 절대 빼지 마시고요. 실 안쪽을 손으로 긁어서 실끝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각각 2볼에서 가지고 온 실 2가닥을 손에 잡아주시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를 22개 세워줄 거예요. 지금 세워주는 사슬은 가방의 가로 길이를 결정하는데요. 우리 옆면에 들어가는 패턴 자체가 특정한 규칙을 필요로 하는 패턴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가방이 복조리 형태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입구 부분에 조임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끈을 통과시키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수를 조절해버리면 나중에 조임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코수를 조금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저랑 똑같이 뜨시면 돼요. 저는 22코 떠줄게요. 자, 이렇게 22개의 사슬뜨기를 세워주셨다면 이제 첫 번째 단을 떠볼게요.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워주시고요. 방금 기둥사슬코를 세워준 이 코 말고 그 밑에 있는 우리가 22번째로 떠줬던 마지막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첫 번째 단을 시작을 해줄게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슬 부분을 이렇게 돌려보면 위쪽으로 뽕뽕 올라온 코산이 있는데요. 이 코산하고 앞쪽을 돌려보면 있는 V 모양 중에 위쪽 반코를 함께 주워서 떠줄 거예요. 자, 얘는 기둥사슬코니까 그 밑에 있는 22번째 코에다가 위쪽 반코, 뒤쪽에 있는 코산까지 함께 넣어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한 가닥 남아 있습니다.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떠주세요. 첫 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단수링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슬 V 모양에다가 단수링 체크해주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뒤쪽에 있는 코산도 함께 주어서 실 끌어오고 짧은뜨기. 그 옆에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 실 2가닥의 6코 바늘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빡빡하게 떠질 수도 있는데 바닥은 단단해야 좋기 때문에 개의치 마시고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반대쪽까지 22개의 짧은뜨기를 쭉 떠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을 모두 떠주셨다면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도 위쪽 반코와 코산을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서 편물을 돌려줄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을 떠볼게요. 두 번째 단도 짧은뜨기로 반대쪽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단 떴을 때 짧은뜨기의 수는 22개가 나와야 됩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편물 돌려서 다시 또 첫 번째 코를 찾아주세요. 여기 맨 위에 있는 V 모양 이 사슬은 기둥사슬코예요.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처음으로 보이는 이 코가 첫 번째 코입니다.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코니까 단수링으로 체크를 할게요.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여기도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2단의 끝부분입니다. 2개 남았는데요. 여기 단수링을 꽂아놓은 코가 마지막 코예요. 단수링 빼고 단수링 꽂혀 있었던 코에다가 바늘 찔러놓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기둥사슬코 하나 세우고요. 3단 넘어갈게요.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사슬 말고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 여기에다 바늘 찔러놓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단수링 체크해주고 바로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자, 지금까지 반복하는 게 짧은뜨기, 왕복뜨기인데요. 지금 저랑 같이 2단 떴고 3번째 단 뜨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6단까지 반복해주시면 돼요. 쭉 떠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 6단에 마지막 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코 부분에다가 단수링 빼고 마지막 코를 찔러 넣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요 단 6단까지 떴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저랑 똑같이 이 꼬리실, 처음 시작했었던 꼬리실이 왼쪽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편물을 바라봐 주세요. 단을 셀 때는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코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꼬리실이 왼쪽 아래에 위치한 상태에서 편물을 바라봤을 때 첫 단과 두 번째 단이 가운데에 가로실을 사이에 두고 한 쌍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도 중간에 가로실을 사이에 두고 한 쌍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사이에는 움푹 들어간 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단과 다섯 번째 단 사이에도 움푹 들어간 홈이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과 여섯 번째 단도 이렇게 가로질을 사이에 두고 한 쌍으로 묶여 있어요. 자, 둘, 넷, 여섯 이렇게 묶어서 세워주시면 편합니다. 자, 이제 6단까지 모두 떠준 상태이니 이 6단의 끝부분부터 쭉 한 바퀴를 돌려줄 거예요. 자, 근데 어디까지가 한 바퀴냐면 여기 첫 번째, 6단의 첫 번째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코까지가 한 바퀴입니다. 맨 위쪽에 있는 면은 6단을 떠줌으로써 이미 해준 셈이 되는 거고요. 그대로 옆면 떠주고 아래쪽 떠주고 다시 또 옆면 떠주면서 여기 이 부분까지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모서리 부분에는 특별히 코늘림을 해주지 않아도 돼요. 자, 지금 6단에 마지막 코를 넣었죠. 그리고 같은 코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넣어주는 코는 옆면의 첫 번째 코입니다. 자, 6단 위쪽에 22코는 우리가 뜬 거예요.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6단의 마지막 코 넣었던 거 같은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얘는 옆면의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옆면으로 넘어왔어요. 두 번째 코, 움푹 들어가 있는 라인 끝에 있는 구멍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세 번째는 가로실 있는 라인 끝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네 번째는 움푹 들어간 곳 끝부분에, 다섯 번째는 가로실 있는 부분 끝부분에, 그리고 여섯 번째 코를 넣어줄 건데요. 여섯 번째 코는 우리가 처음에 사슬 중에 반코를 남겨놨었잖아요. 그 반코를 이렇게 주워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부분에 있는 반코, 여기가 옆면의 마지막 여섯 번째 코가 되는 겁니다. 자, 옆면 짧은뜨기로 또 떠줬으니까 다시 또 이 위쪽 면을 떠줘야 되죠. 위쪽 면에 첫 번째 코를 넣어줄 때는 우리가 방금 떠준 옆면의 마지막 코와 동일한 코에 들어갑니다. 이미 들어갔었던 그 구멍에 한 번 더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이제 이 위쪽 면을 또 새로 시작을 해준 거예요. 옆면 끝났고 위쪽 면에 첫 번째 코 넣었고요. 바로 옆에다가 두 번째 코 넣어줍니다. 셋, 넷, 다섯. 쭉 짧은뜨기를 떠줘서 반대쪽 꼬리실 있는 부분까지 떠줄게요. 자, 이렇게 반대쪽 부분까지 떠주고 여기 숨어있는 이 마지막 코까지 잘 찾아가지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여기 마지막 코가 헷갈리시면 여기 위쪽 면에 22코를 맞게 떴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22번째 구멍일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옆면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요 옆면만 떠주면 바닥 한 바퀴 다 둘러준 겁니다. 옆면 떠줄 때는 방금 아래쪽 면 뜰 때랑 같은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이때 뒤쪽에 생기는 꼬리실 감고 떠줄게요. 바늘과 실 사이에 옆면에 첫 번째 코, 또 두 번째 코는 이렇게 가로실 있는 코 바로 옆에 구멍에다가 두 번째 코 넣어주고요. 움푹 들어간 라인 끝에 있는 구멍에 세 번째, 여기 가로실 끝에 있는 구멍에 네 번째, 움푹 들어간 라인에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 바닥 6단에 첫 번째 코가 들어가 있는 그 구멍입니다. 여기 가로실 끝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 구멍 보시면 6단의 첫 번째 코가 이미 들어가 있는 구멍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코 단수링 빼주시고요. 위치 확인하시고 빼뜨기 해줄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단수링 꽂혀 있었던 곳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한 가닥만 가지고 옵니다. 한 가닥은 뒤쪽에 그냥 두시고 이거 두 개 중에 한 가닥 아무거나 잡아서 그대로 실 끌어와서 뒤쪽으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코는 항상 최대한 작게 이 바늘과 검지, 왼쪽 검지에 힘을 주고 왔다 갔다 하면 작아집니다. 뒤에 남겨놓은 실도 살짝 잡아당겨주고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줍니다. 자, 이제 바닥은 끝났고요. 옆면을 떠줄 거예요. 자, 여기 뒤쪽에 한 가닥 남겨놨던 실은 잘라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빼뜨기 하는데 사용했던 이 한 가닥만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자, 옆면의 첫 번째 단은 이랑뜨기로 떠줄 거예요. 한 바퀴를 코늘림 없이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랑뜨기는 이 앞에 보이는 사슬 V 모양 중에 아래쪽에 있는 반코는 남겨두고 위쪽에 있는 반코만 이렇게 주워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확실한 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뒤쪽에 보시면 가로실 있죠? 이 가로실도 같이 주워줄게요. 위쪽 반코 주우면서 바늘 조금 신경 써서 가로실까지 같이 주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쪽에는 이렇게 반코가 남아있게 되겠죠? 요게 나중에 가방 바닥 부분과 옆면에 경계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면의 첫 번째 단만 조금 신경 써서 떠줄게요. 위쪽 반코와 뒤쪽에 있는 가로실을 같이 찔러 넣고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자, 첫 번째 짧은뜨기 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수링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도 위쪽 반코와 뒤쪽 가로실을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옆면의 첫 번째 단은 이런 식으로 뒤쪽에 있는 가로실도 함께 주어서 이랑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바닥을 다 뜨고 이 짧은뜨기의 수가 56개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옆면의 첫 번째 단을 다 떴을 때도 그 56코가 유지가 돼야 합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이랑 짧은뜨기를 떠서 한 바퀴를 돌려주고 올게요. 한 바퀴를 모두 둘러줬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옆면이라고 칠 수 없게 이렇게 바닥 겉으로 이렇게 떠질 텐데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이 더 올라가면서 가방의 형태는 점점 예쁘게 잡힐 거예요. 지금 옆면을 다 떴을 때 첫 번째 단의 코수는 56코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 중간 부분에 빼뜨기 코랑 기둥사슬 코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코를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 번째 단의 코수가 56코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빼뜨기 코랑 사슬 코는 잘 건너뛰셔서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단수링 빼고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빼뜨기는 항상 이렇게 바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작게 조여주시고요.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워줍니다. 자, 옆면에 두 번째 단을 떠줄 거예요. 두 번째 단도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단부터는 위쪽에 있는 사슬뜨기 머리 전체를 바늘로 찔러 넣어서 일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코 늘어나는 부분 없어서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 바퀴 모두 둘러주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단의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고
반스린 꽂아놓은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두 번째 단 역시 56호가 맞는지 확인을 잘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작게 만들어주신 후에 사슬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두 번째 단까지 떠주면 조금씩 옆면이 형태를 잡고 위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을 떠줄 때는 무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방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은 이렇게 짧은뜨기만 떠주고요. 세 번째 단에서 무늬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한 쌍이에요. 그리고 그 위쪽에다가 또다시 한 쌍을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 세 번째 단은 무늬. 그게 한 쌍이고 그게 끝나면 또다시 처음부터 짧은뜨기 두 단 뜨고 무늬 뜨고 그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7번 반복할 거예요. 패턴의 세 번째 단에서 무늬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실을 한번 걸고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구멍 있죠? 우리 여기 방금 들어간 구멍이고요. 그 밑에 있는 구멍,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있는 구멍도 있어요. 이것도 미리 잘 봐두세요. 자, 이 상태에서 실 걸지 않고 아까 설명드린 지금 들어간 구멍 말고 바로 밑에 있는 구멍으로 바늘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또 끌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자, 이때 바늘에 너무 실이 달라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쭉 올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맨 밑에 있는 구멍, 우리가 첫 번째 짧은뜨기 단을 이랑뜨기로 뜨면서 들어갔던 그 구멍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쭉 늘려주세요. 이때는 쭉 늘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늬가 하나도 안 예뻐요. 얘를 쭉 늘려서 이렇게 이 편물과 이 바늘이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시고 실을 걸어서 한 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 통과를 할 때도 계속 바늘을 위쪽으로 밀면서 통과를 해주셔야 얘가 이렇게 늘어난 게 다시 조여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늘려주셔야 돼요. 바늘을 쭉 늘려주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늘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수평이 될 때까지 쭉 늘려서 이렇게 한 번에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코 넣기 전에 이 에코안다리아 실은 종이실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꼬아져 있는 두께가 있고요. 얘를 또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실이 넓어지는 두께가 있습니다. 자, 이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무늬를 떠주면 굉장히 예쁘게 떠져요. 이렇게 베베 꼬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실을 위쪽으로 밀면서 떠도 이게 좀 볼품없이 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이 세 번째 무늬단을 뜰 때만 전부 펴가면서 떠줍니다. 이 에코 안다리아 실은 찢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 번째 무늬단을 뜰 때만 실을 넓게 펴서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손과 손톱을 사용해서 실을 쭉 이렇게 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이 실을 펴주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무늬 세 번째 단을 뜰 때만 이렇게 실을 쭉쭉 펴가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뜨냐 안 하고 뜨냐의 편물 완성도 차이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꼭 실을 펴주는 작업을 해준 후에 패턴의 세 번째 단을 떠주세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도 무늬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때부터는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왼손에 실을 잡는 힘을 최대한 빼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껏 실을 펴놓고 손에 힘을 꽉 쥐고 잡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살짝 실이 술술술 당겨올 수 있도록 손에 힘을 빼고 살짝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코 들어갈 때는 걸고 실 끌어오고 그 밑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 바로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실도 끌어와서 당겨줘요. 자, 또 한 번 맨 밑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도 바늘 찔러 넣고 실 끌어와서 쭉 늘려주세요. 실 끌고 와서 한 번에 통과. 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코는 이렇게 펴주는 작업을 안 했던 거고 얘는 해줬는데 훨씬 더 풍성하게 떠지는 거 보이시죠? 자, 바로 옆에 있는 코도 떠볼게요. 실을 처음에는 걸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늘에 실을 걸고 바늘 찔러 넣고 끌고 나와서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안 걸고 들어가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끌고 나오고 그 밑에도 그대로 들어가서 끌고 나와요. 쭉 당겨주고 그대로 한 번에 통과.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실 걸고 바늘 찔러 넣고 끌고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코 안 걸고 들어가서 끌고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코도 안 걸고 들어가서 끌고 나옵니다. 쭉 당겨주고 그대로 한 번에 통과. 자, 이런 식으로 무늬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패턴의 세 번째 단의 무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 짧은뜨기 단 2개랑 이 무늬단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7번을 반복해줄 거예요. 자, 패턴의 세 번째 단을 뜰 때만 실을 잘 펴가면서 무늬를 풍성하고 예쁘게 만들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와서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도 무늬를 넣어줍니다. 실을 걸고 들어가서 끌고 나오고, 그 밑에 있는 구멍에 그냥 들어가서 끌고 나오고, 가장 밑에 있는 구멍에 들어가서 실을 걸고 쭉 당겨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코랑 방금 떠준 마지막 코 중간에 있는 이 빼뜨기랑 사슬뜨기 코는 계속 티가 날 거예요. 그리고 자리도 점점 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일단 티가 나도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다 완성을 하고 났을 때 여기가 티가 나는 부분이 너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다 뜨고 난 후에 돗바늘에 실을 조금 연결해서 메꿔주시는 방법으로 여기를 좀 채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패턴을 규칙적으로 넣어주면서는 여기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살짝 비어 보이는 부분은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늬 만들어줬었던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는 최대한 작게 만들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한 바퀴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패턴은 모두 떠준 겁니다. 이제 이 위쪽으로 두 번째 패턴을 첫 번째 패턴 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 세 번째 단에 이 무늬를 넣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모두 넣어줍니다. 이때는 실이 조금 베베 꼬여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실을 훑으면서 펴줬기 때문에. 근데 이 짧은뜨기를 뜰 때는 실이 좀 얇게 꼬아져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펴주지 않고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빼뜨기랑 기둥사슬코 잘 건너뛰셔서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작게 조여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 다시 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한 바퀴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무늬 패턴의 두 번째 단이죠. 두 번째 단도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 패턴의 세 번째 단, 이 긴 무늬를 만들어주는 단을 뜰 차례예요. 중간에 빼뜨기 기둥사슬코 잘 건너뛰셔서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작게 만들어주고 사슬뜨기 하나. 자, 이제 무늬를 또 넣어줄게요. 무늬 넣어주기 전에 여기 실 좀 펴주는 작업 잊지 마세요. 실을 펴주셨다면 첫 번째 코에다가 실 걸고 들어가서 끌어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구멍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끌어오고, 그 밑에 있는 구멍에다가도 바늘 찔러 넣고 끌어옵니다. 이때는 쭉 늘려서 한 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 옆에도 해볼게요. 실 걸고 바늘 찔러 넣어서 끌고 오고, 그 밑에 그냥 들어가서 끌고 오고, 이 맨 밑에 세 번째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실 끌어와서 쭉 당겨줍니다. 위로 쭉 밀면서 이렇게 한 번에 무늬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전 단에서 여기 빼뜨기 기둥사슬코 있었던 이 약간 뭉쳐있는 이 부분 위쪽으로 무늬가 만들어졌어요. 이 패턴상 이 빼뜨기의 자리가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실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빼뜨기 자리가 좀 이동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리 설명드릴 게, 지금은 이렇게 편물이 베베 꼬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
편물도 지금 이렇게 꼬여져 있죠. 근데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은 종이실을 썼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단을 더 올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방이 모양을 잡고 예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에코 안다리아 실은 스팀 작업이 가능한 실이기 때문에 가방을 완성했는데도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스팀을 싸서 모양을 좀 더 예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떠야 할 게 이렇게 휘는 현상, 그리고 빼뜨기가 여기에서 점점점 오른쪽으로 단이 올라갈 때마다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 두 가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켜줘야 하는 건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주는 단에서는 실을 이렇게 펼쳐주고 넓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하고, 이 밑에 있는 세 번째 구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바늘을 위쪽으로 쭉 밀면서 이 무늬가 풍성하게 떠질 수 있도록 주의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무늬 패턴에 대한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이 패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번 반복이 될 수 있도록 단을 올려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늬를 총 7번 반복해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복해주고요. 이제 이 위쪽으로는 짧은뜨기 한 단을 뜨고 되돌아뜨기 한 단을 뜨면서 이 몸통 부분을 마무리해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고요. 사슬뜨기 하나 해준 후에 이 다음 단은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떠줄게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돌아와서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은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주겠습니다. 사슬뜨기 하나를 세우고, 우리 일반 짧은뜨기를 뜰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뜨잖아요. 근데 되돌아 짧은뜨기는 방향을 역으로 바꿔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은뜨기를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단을 뜰 때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는 이 사슬 머리 부분이 아니고 이 전 단에서 짧은뜨기를 넣으면서 들어갔었던 이 구멍으로 들어가 줄 겁니다. 여기 말고 한 칸 아래로 계속 바늘을 찔러 넣고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사슬뜨기 하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단에서 마지막 짧은뜨기 떠줬던 코에 한 칸 아래, 여기에다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쭉 당겨서 짧은뜨기 뜨듯이 떠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코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와서 이렇게 살짝 당겨주고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방향만 바뀌었을 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렇게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되돌아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돌려주고요. 우리 단수링 꽂아놨었던 게 첫 번째 코잖아요. 이 첫 번째 코에다가도 되돌아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옆쪽을 보면 빼뜨기랑 사슬뜨기를 해서 첫 번째 되돌아 짧은뜨기 코랑 방금 떠준 마지막 코랑 이렇게 중간 부분에 좀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도 중간에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바늘 찔러 넣고 한 번 더 찔러 넣어서 꽉 메꿔줍니다. 그 다음에 실을 조금 넉넉하게 빼주세요. 여기 지금 아래쪽으로 계속 사선으로 뻗어나오면서 비어져 보이는 부분 지금 돗바늘에 끼워서 조금 채워줄게요. 조금 넉넉하게 빼준 후에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고 지금 자른 부분을 손으로 잘 펴주세요. 이렇게 좀 펴준 후에 돗바늘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중간에 빼뜨기 했던 부분들을 좀 채워줄게요. 자, 일단 여기 되돌아 짧은뜨기부터 좀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살짝 덮어서 안에서 밖으로 실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메꿔줘야 하는 부분으로 돗바늘을 이동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펴진 실로 이 부분을 잘 가려가면서 덮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대로 덮어서 이 아래쪽 구멍에 바늘을 찔러 넣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메꿔주면 감쪽같이 가려집니다. 자,
한 번이 불안하시면 한 번 더 해도 되고요. 저는 실을 펴서 했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가려졌어요. 이제 이 아래쪽도 지금 방금 들어갔던 구멍 말고 다른 구멍으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빼뜨기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구멍으로 나오지 않고 한 칸 왼쪽 구멍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빼주시고 다시 한번 실을 좀 펴서 우리가 가려줘야 하는 부분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해서 바늘 빼주시고요. 다시 또 아래로 덮어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이걸 반복해서 여기 첫 번째 부분까지 쭉 해주시면 돼요. 자, 아래쪽까지 쭉 메꿔주고요. 실 숨겨줄 때는 이 안쪽에서 숨기면 너무 힘드니까 바깥으로 빼가지고 바닥에서 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 통과하고 끝에 있는 한 가닥 남겨두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잘라줄게요. 자, 이제 몸통 부분은 모두 완성입니다. 더 예쁘게 떠진 쪽을 앞쪽으로 설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쪽 부분보다는 이 반대쪽 부분이 좀 더 깔끔하게 떠져가지고 이쪽을 가방의 얼굴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이제 이 가방에다가 먼저 솔트레지로 중심을 잡아줄 거예요. 자, 어차피 지금 여기 바닥 부분에서 가운데 지점을 찾고 그 가운데 지점을 찾아서 위쪽을 타고 올라가면 이 무늬 자체가 일자로 곧게 올라가는 무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중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방을 다 완성을 한 후에 자연스럽게 바닥에 대고 이 바닥 부분 모서리가 정면을 제대로 향하고 있을 때 이 위쪽을 이렇게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서 임의로 가운데 부분을 딱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설정한 이 지점부터 양쪽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임끈이 통과해줄 수 있는 구멍의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아래쪽부터 중심을 찾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아래쪽은 모서리가 위쪽을 잘 향하고 있는지만 잘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바닥에 가방을 딱 놓고 위쪽 부분을 눌러봤을 때 이 위쪽에서 가운데 지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솔트레지를 끼워서 표시를 해둘 거예요. 자, 이 솔트레지는 13mm로 좀 큰 사이즈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이 나사가 이 솔트레지 앞쪽 부분보다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조해줄 수 있는 이 보조 지지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이 가방의 뒷면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고요. 얘를 통과해서 이 나사가 앞으로 나왔을 때 이 앞쪽에다가 솔트레지를 돌돌돌돌돌 끼워서 이 솔트레지가 이 편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잠금 장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솔트레지의 머리 부분이 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들어준 무늬 사이를 좀 통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빡빡한데요.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사용을 하고 구멍을 충분히 넓혀 놓다 보면은 솔트레지 통과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너무 술술 빠져서 잠금장치 역할을 하기에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14mm를 준비해서 처음에 조금 잘 안 들어가더라도 힘겹게 찔러 넣어서 고정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를 찾아볼게요. 자, 저는 이 가방의 입구 부분을 이렇게 벌렸을 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고 여기 열셋 해서 이렇게 딱 가운데가 되는 지점을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열세 코든 열네 코든 그거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저는 지금 숫자를 세서 온 거예요. 가운데라고 생각되는 지점에다가 체크를 해주세요. 근데 참고하실 점은 이 종이실이 살짝 이 방향으로 뒤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앙을 체크하실 때 이렇게 뒤틀리는 편물을 제대로 바로 잡아서 정확한 가운데 위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 위치에다가 솔트레지를 꽂아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가장 크게 벌릴 수 있는 구멍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코바늘과 손을 사용해서 구멍을 최대한 넓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늘어난 구멍에는 솔트레지가 충분히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가방의 가운데 부분을 먼저 찾아놓고 단수링을 사용해서 조임끈이 통과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볼게요. 단수링을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주시면 좋고요. 단수링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자투리질을 사용해서 지금 단수링을 체크하는 이 다리 부분에 실을 살짝 묶어두셔도 돼요. 자, 숫자를 세면서 갈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다리 길이를 세는 거예요. 자, 지금 솔트레지 꽂혀 있는 것부터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 다리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리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 다리에다가 꽂아 둘게요.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부터 또 갈게요. 자, 여기 단수링 있는 거 바로 옆에 있는 다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사이에 두고요. 그 옆에 있는 9번째 이 다리에다가 단수링 체크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 2개 두고 그 옆에다가 단수링 체크 또 할게요. 지금 옆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중간에 8개 두고 9번째 체크하고 요거 사이에 2개 두고 체크해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뒷면으로 넘어와서 8개 사이에 두고 단수링 체크할게요. 보라색 단수링 옆에 있는 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이에 두고 9번째에다가 단수링 체크하고요. 가방을 뒤집어서 여기 반대쪽 부분도 이쪽으로 갈게요. 보라색 단수링 앞에 있는 거 바로 옆에 있는 다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그 옆에 있는 거에다가 단수링 체크합니다. 9번째죠. 그리고 옆면 부분 2개 다리 지나서 여기 3번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연두색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나치고 9번째에다가 체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게 되면 이 뒷면에서는 단수링 꽂혀있는 거 이렇게 같이 잡고 모아지면서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가운데가 하나가 남는데요. 이 이유는 여기 우리가 지금 가짜로 만들어준 다리까지 모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하나가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쪽 옆면 혹은 반대쪽 옆면에서 우리가 가방 다 뜨고 가려준 부분 있잖아요. 그 다리 하나까지도 이렇게 숫자로 세워준 거예요. 이 반대쪽의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꽂아놓은 단수링부터 하나, 둘, 셋, 4개를 하게 되면 다리 사이에 위치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반대쪽 부분은 이 다리가 가운데가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솔트레지를 꽂아줄 때 이 다리 중간 부분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솔트레지를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벌려보면 우리 짧은뜨기 했던 거 있기 때문에 솔트레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요. 가운데를 잘 찾아줄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 다리 중간으로 들어가서 솔트레지 이렇게 나사 부분과 보조 지지대를 같이 통과시켜둔 후에 그대로 넣어야 하는 다리 중앙으로 밀어넣고 앞쪽에 있는 솔트레지와 서로 맞물리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세게 조여주시고 정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가방의 형태가 잡히게 돼요. 자, 이제 이게 살짝 돌아갔던 분들도 가운데에 솔트레지를 통과시킴으로써 가방이 모양을 잡을 텐데요. 이때 가방 안쪽에다가 이런 쿠션 같은 거를 좀 넣어주면 가방 모양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솔트레지는 여러 번 뺐다 꼈다 하면 여기가 저절로 늘어나서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쿠션을 넣어주고 솔트레지를 끼워놓고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주면 가방이 예쁜 모양을 잡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임끈이자 크로스끈을 만들어서 우리가 체크해놓은 이 부분에 끼워보도록 할게요. 이중 사슬뜨기를 떠줄 건데요. 이중 사슬뜨기의 길이를 약 150에서 160cm 정도 떠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체형에 따라서 이 크로스끈의 길이는 조절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한 160cm 정도 만든다 생각하시고 떠줄게요. 자, 우리가 떠줄 길이가 160cm라면 이 160cm의 3배가 되는 분량의 실을 아래쪽에 빼놓고
이중사슬뜨기를 시작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 실 끝에서부터 160cm가 되는 길이만큼 실을 쭉 잡아보세요. 자, 저는 이 지점인데요. 그러면 이 지점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고 있는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끝부분과 160cm의 2배, 320cm가 되는 지점이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또 손으로 같이 잡고 얘를 또 반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3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3배 조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살짝 여유 두고 이쯤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실 잘라주는 거 아니고요. 그 3배가 되는 길이만큼은 이 아래쪽에다 둘 거예요. 자, 이 엄지와 중지가 잡고 있는 쪽, 여기가 3배가 되는 미리 빼놓은 실이고요. 이 위쪽으로는 실타래가 연결된 부분이 쭉 위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간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바늘 대주시고요. 첫 코 시작하듯이 한 바퀴 돌려서 사슬 하나 뜨고 쭉 당겨 놓을게요.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일자로 두고 아래쪽에 있는 실을 바늘의 앞에서 뒤로 한번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밑에 있는 엄지와 중지로 이 밑에 부분을 잡고 위쪽에 걸려있는 실을 바늘에 걸어서 뒤로 통과시켜줍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래쪽에 잡고 있는 실을 바늘의 앞에서 뒤로 걸고, 자, 이 손이 좀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위치를 또 잡아주는 위치로 이동시켜서 위쪽 실을 걸고 통과. 한 번 더 걸고 밑에 잡고 위에 실 통과. 밑에 실 걸고 아래 잡고 위에 실로 통과. 자, 이걸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중사슬뜨기를 떠주는 방법이에요. 자,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이 이중사슬뜨기 끈이 약 160cm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160cm가 될 때까지 한 줄의 끈을 만들었다면 지금 해준 이 과정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서 이 160cm의 끈을 총 2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60cm 정도가 되는 조임끈 2줄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 끝부분은 아직 정리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끈이 남게 되면 더 풀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를 완전히 빼지 마시고 살려둔 상태에서 가방에 끼워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우리 나중에 반대편 부분하고 연결해줘야 되거든요. 크기도 더 조절을 아마 해주셔야 될 거예요. 160cm는 좀 길어서 아마 풀어주셔야 할 겁니다. 자, 여기 반대쪽 부분에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은 이쪽 부분을 사용해서 가방에 끼워보도록 할게요. 이 조임끈이 통과할 구멍은 이 단수링이 꽂혀있는 다리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구멍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단수링 2개 중에 더 앞에 있는 쪽, 이 단수링 꽂아놓은 거 바로 아래쪽 구멍으로 조임끈 통과시킵니다. 쭉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는 초록색 단수링 뒤에서 앞으로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보라색깔 단수링 있는 쪽 앞에서 뒤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옆면에 앞쪽에 있는 이 구멍, 만약에 구멍을 잘 못 찾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코바늘을 사용해서 넣었다가 끝에 있는 여기 살짝 통과시켜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도 넣어줍니다. 다시 앞으로 나오고 다시 또 앞에서 뒤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이 부분 중에 뒤쪽에 있었던 이 단수링 쪽으로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통과한 조임끈은 옆에 빼두고요. 이제는 이 반대쪽에서 또 조임끈을 시작하고 한 바퀴 돌려서 빼줄게요. 자, 근데 이때 할 때는 뒤집어 주세요. 지금 정면을 보면서 오른쪽을 꼈죠? 자, 요거 뒤집어서 뒷면을 보면서 다시 또 오른쪽이 됐어요. 이쪽 부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시작점 똑같아요. 이렇게 뒷면을 바라보고 옆에 2개 중에 앞에 거에다가 먼저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먼저 들어갔던 조임끈이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바늘 없이 통과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한번 들어갔었던 그 위치에 나왔던 데는 똑같이 나오고 들어갔던 데는 똑같이 들어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조임끈을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겹치게 될 거예요. 한 바퀴를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 모두 끈이 통과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겨보면 꽉 오므라질 거예요. 이렇게 오므렸을 때 모습이 어딘가 삐뚤거나 이렇게 어색하지는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은 지금입니다. 지금 좀 삐뚤데 그냥 귀찮다고 넘어가시면 나중에는 이거 수정할 때 굉장히 좀 더 귀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당겨보고 중앙에 솔트레지를 잘 체크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로 이 끝부분과 이 반대쪽 끝부분을 서로 돗바늘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지금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상태는 조금 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형에 맞게 길이를 잡아보시고 적당한 길이만큼 풀어주신 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위치를 찾을 때는 우리가 가방이 항상 한 이 정도로 조여져 있을 거라고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이를 잡아주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랑 이렇게 조여져 있을 때랑 우리가 이 가방을 직접 착용했을 때 길이감이 달라요. 지금 이 상태가 편안하게 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방의 내용물을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방을 벌린다고 쳤을 때는 가방이 여러분의 몸에서 살짝 위쪽으로 딸려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이즈를 재버리면 안 되고 얘가 평상시에 여러분이 그냥 메고 다니는 자연스럽게 조여지는 이 정도의 상태에서 적당한 길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적당한 길이를 찾아서 이렇게 좀 풀어주셨다면 여기 두 줄을 같이 잡고 한 20cm 정도를 남기고 양쪽 다 잘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고리 모양 여기다 바늘 넣어서 뒤쪽으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중사슬뜨기를 마무리해주시고 이 두 가닥과 이 반대편에 있는 이 마무리된 부분 여기를 연결해주시면 돼요. 여기 맞닿는 부분을 찾을 때 어떤 분들은 여기 이 앞쪽에 있는 이 끈과 이쪽에서 반대쪽에 뒤쪽에 있는 이 끈이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맞닿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조임끈 끼울 때 한쪽은 정면을 바라보고 오른쪽에서 시작했고 반대쪽은 뒷면을 바라보고 오른쪽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얘가 크로스로 맞닿게 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수정해서 영상 앞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여기 맞닿는 부분 꿰맬 때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돗바늘에 끼워가지고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가닥으로 해줄게요. 돗바늘 끼워주시고 반대쪽 부분에 바늘 찔러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반대쪽 통과, 또 반대쪽 통과. 여러 번 튼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너무 티가 나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이 서로 맞닿는 부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요령껏 잘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연결했는데 좀 도드라져서 티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끈 잘 통과시키면서 지금 연결해준 부분을 이 가방 안쪽으로 숨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 연결된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그대로 잘라버리면 여기 풀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슬을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면서 쭉 통과를 해주면 이렇게 숨겨줍니다. 그리고 조금 한 땀을 뒤에 두고 다시 앞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끝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 반대쪽에 있는 남은 한 가닥도 방금 숨겨준 거랑 같은 방법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방법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끈 양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좀 작은 사이즈여서 저는 영상이 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따라하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쁘게 사용하세요. 안녕.